사실 이제 전립선 암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배뇨 증상도 같이 수반되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배뇨 증상과 그것들에 대한 치료 방안,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게만 있는 그런 생식기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호두알 크기로 이제 방광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전립선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악성 종양을 우리가 이제 전립선암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남자들 중에서 위, 폐, 대장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발생률은 1년 이제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암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65세 이상 남성 환자들 중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발생 분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발생 분율이 이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초기에 잘 치료가 되고 진단이 된다면 상대적인 생존율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의 뭐 100%, 99%에 육박할 정도로 생존율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는 그런 종류의 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최근 이제 발생한 이제 전립선 암 환자분들의 이제 생존율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암 이후에 이제 생존율은 좋아지고 있는데 암 치료는 잘 되고 있는데 내게 남은 배뇨 증상은 어떠한가? 그런 증상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남성이 갖고 있는 하부요로 증상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변 줄기가 이제 약하다고 호소하는 이제 약한 배뇨,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봐야 될 때 힘을 주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또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소변이 마려울 때 잘 참지 못하고 급하게 화장실을 뛰어가야 된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급박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밤에는 잘 자야 되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이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이제 야간요, 이러한 모든 이제 그런 증상들을 우리는 이제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부요로 증상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 남성분들이 비뇨기학과 외래에 오셔서 전립선 비대로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방치하거나 치료가 잘 안 되면 암이 되지는 않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비대증이나 암이나 위험 요인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나 호르몬의 영향, 대사 문제, 뭐 유전 요인까지 위험 요인은 비슷하지만 아직까지 비대로 인해서 비대가 악화된다 그래서 방치된다 그래서 암으로 더 쉽게 이행된다는 그런 근거는 약합니다. 이제 중년 이후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전립선 비대의 증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죠. 그와 비례해서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시는 분들도 많이 늡니다. 물론 이제 비대증을 더 앓고 계신 분들은 더 많죠. 실제로 재미난 걸 보면 실제로 이제 40세 이상의 일반적인 남성 환자에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남성 환자라고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일부의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환자에서 중증도 이상으로 증상이 심한 하부요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4.7%로 보고됐고,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었을 당시에 이미 하부요로 증상이 있었던 환자분들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었을 당시에도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은 하부요로 증상이 있으셨던 거죠. 한 3분의 1은 빈요 증상을 호소하고 계시고 5분의 1은 야간요가 이미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과 목적, 암을 치료하는 수술 방법과 목적은 확연히 다르죠. 비대증은 어떻게 보면은 간편하게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만을 깎아내거나 긁어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즉, 불편한 하부요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게 되죠. 하지만 전립선 암의 수술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큰 수술을 통해서 전립선 암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립선을 근치적으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즉, 최대한 완벽하게 남은 조직 없이 제거를 하는 게 수술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변으로 해서 남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방광과 남아있는 요도를 새롭게 이어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치료를 통해서 하부요로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암이라는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죠.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립선이라는 그런 구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보면은 소변을 보는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변을 더 시원하게 잘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전립선이 없어지면은 이게 이제 흐름을 방해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수술 후에는 이제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 수술 전과 다른 또 새로운 하부요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요실금 증상이죠. 소변이 샌다, 참지 못하고 실수한다, 너무 또 자주 본다, 또 밤에 소변을 자주 봐야 된다, 또 오히려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남성 요실금 증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남성 요실금은 전립선 암 수술과 무관하게 65세 이상의 남성분들의 한 10% 내외에서도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드실수록 고령이 되시면 한 3분의 1 환자분들은 어떤 노화에 의해서도 요실금 증상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가 전립선 수술로 인해서 그 소변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관략근이 약해지고 손상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실금이라는 것이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어떤 병원이라든지 여러 연구에 따라서 적게는 10%, 많게는 70%의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 직후에는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패드라든지 기저귀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뭐 길게는 6개월, 1년, 뭐 2년, 3년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초반에는 이게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발생한 증상이고 해서 대부분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을 방해하는 불편한 증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8%의 환자들은 또 오히려 소변이 전혀 자제가 안 되고 줄줄 셀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패드라든지 또 음경을 인위적으로 이제 잡을 수 있는 클램프, 그다음에 이제 귀드 끝에다가 이제 삽입하는 그런 패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것들이,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은 저절로 좋아지는 않느냐, 어떻게 해야지 빨리 호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1년째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 하루에 패드를 한 장도 쓰지 않아요 라고 응답하시는 환자분들은 뭐 개복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패드를 쓰지는 않지만 조금 흘릴 때가 있다 라고 하는 비율도 뭐 94%에서 92%, 소변이 전혀 새지 않는 굉장히 좋은 경우죠. 이런 경우도 한 87%에서 89%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연구들마다 또 술자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신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고, 뭐 로봇이나 뭐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에 비해서 요실금의 비율을
확연하게 절대적으로 낮춰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요즘에는 조금 빠른 회복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런 요실금에 대해서는 치료가 가능한가요? 물론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생활습관 교정부터 이제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제 보조적으로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로는 요도 내에 어떠한 특정 약물을 주입을 해서 요도 내에 어떤 저항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흘러내리는 강물에 댐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시술도 있고요. 여성 환자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요실금 수술처럼 인공 물질을 이제 삽입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하는 그런 시술도 있지만, 수술적인 치료의 근본적인 방법은 또 인공요도 관략근이라고 하는 기구를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은 치료 방법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분들이 이제 세모라고 봤을 때 행동요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이제 방법을 같이 병행했던 환자분들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해 봤는데요. 초기에 일주일에 소변이 새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대부분 한 25번에서 30번 내외로 비슷하였는데, 1주, 2주, 6주, 7주, 8주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실수록 치료를 하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호전되는 비율이 이 정도라면, 열심히 운동을 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호전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소위 이제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언제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가? 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기 전이라면, 수술하기 전부터, 대기 기간 중부터, 이렇게 쭉 지속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술 후에 회복을 조금 더 빨리,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수술 이후라고 하시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셨더라고 하더라도 시작할 수 있을 때 바로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의 자세는 뭐 누워서 하셔도 되고, 뭐 일어서신 상태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힘을 받아야 되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 부위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환자분들이 그 부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세에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운동 방법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변이 나오고 있다고 이제 상상을 했을 때 그 소변을 멈추게 하기 위한 행동, 관략근을 조이기 위한 그런 행동, 그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 골반의 어떤 근육이, 특정 근육이 이렇게 꽉 조여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의 음경을 이렇게 단축시키는 것처럼, 짧아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케겔 운동의 어떤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막상 해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1초를 하고 1초를 쉬고 1초를 하고 1초를 쉬고 하는 것부터 해서 10초를 갖다가 힘을 줘서 멈추고, 또 10초를 이완을 시켜서 풀어주고, 이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죠? 네, 해보시면은 2초, 3초 하기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시다 보면은 그 시간을 충분히 늘리실 수가 있고, 우리가 10초를 버티실 수 있을 때까지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10회, 10회. 그래서 뭐 매회 이제 10초간 할 때는 한 번 할 때마다 10초 정도 휴식을 해서 최소한 하루에 요걸 이제 한 세트로 했을 때에 6회 정도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케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요실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방광을 자극하는 그런 식습관,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꼭 중단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술도 직접적으로 이제 방광을 자극하고 요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 하더라도 소변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요도 관략근이라고 하는 인공 물질을 우리 몸 안에 삽입을 하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40년, 50년 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굉장히 치료 효과도 좋은 그런 술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막상 외래에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내용을 잘 이렇게 듣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울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소변이 셀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소변이 새더라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인공요도 관략근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공관략근은 이제 약해져 있는 요도 관략근을 대신해서 요도를 조여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펌프, 그 다음에 이제 요도를 조여주고 있는 인공관략근 부위,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 있는 저장 장치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상시에는 이 부위가 요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소변이 새지 않지만 우리가 소변이 마려울 때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요도를 감싸고 있는 부위가 열리게 되어서 소변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소변을 보시고 난 이후에는 저절로 닫힙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도가 꽉 눌리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바로 작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5주 정도, 6주 정도 상처라든지 기구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효율적으로 소변이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게 이제 요도를 내시경으로 본 사진이 되겠는데요. 평상시에는 이제 관략근이 인공 관략근이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통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소변을 볼 때 보고 싶을 때 버튼을 이렇게 꾹꾹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소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난 이후에 기구는 서서히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이제 90% 내외의 환자들이 만족하고, 이 뭐,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또 다시 이 수술을 받겠다. 친구들에게 권유하겠다 할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고, 우리가 이제 패드를 예방적으로나 어떤 그런 보호 차원에서 한 개 정도까지 하루에 이제 사용하는 것을 성공률로 봤을 때 적게는 60%, 높게는 90%까지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과민성 방광 증상입니다.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절박뇨, 즉 소변이 마려울 때 소변이 참지 못하는 증상을 주 증상으로 하면서 결국 이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꾸 마려우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빈뇨가 나타나고 그게 이제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야간뇨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한 분들은 소변을 참지 못해서 화장실 가기도 전에 실수를 하거나 지리는 그런 절박성 요실금을 이제 호소하기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수술 전에 이런 증상이 없다가 이제 전립선 암을 수술하고 난 이후에 한 20%, 즉 한 5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새롭게 발생을 합니다. 수술 후에 이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안 하거나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분명히 이것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방사선 치료까지 병행을 하게 되면 그 발생 위험도는 5배 이상 더 증가를 하게 되고 배뇨 증상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불편감을 느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암 치료를 하고 나서 과민성 방광을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적절하게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치료 방침이 뭐 암을 치료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수술 뭐 치료나 뭐 약물 치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제 과민성 방광의 치료와 차이가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뭐 증상이 미미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약물 치료를 하다가도 반응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또 방광 내에 이제 보톡스라고 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좀 낯설기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방광에 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재활 치료에서 오히려 처음에 많이 그런 쓰이던 그런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광 내부를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서 약을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고요. 국소 마취 또는 이제 무슨 수면 마취 하에서 시술을 받게 되시고 당일 수술, 당일 시술로 당일 퇴원하실 수가 있고요. 한 번 시술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효과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반복 치료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남성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있으신 환자분들에서 오랫동안 이제 장기적으로 추적을 관찰해봐도 30% 정도에서 증상이 호전돼서 잘 유지되는 것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야간요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요라는 거는 이제 과민성 방광,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민성 방광의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야간요만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의는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깨는 경우, 한 번이라도 깨서 화장실을 가서 배뇨를 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야간요 단독으로도 올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인 자체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또 전립선 암을 수술하고 난 이후에 방광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또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뭐 야간요가 이제 한 3-4번, 뭐 4-5번 있으신 분들을 적어도 한두 번까지는 줄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0으로 만들기는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3-4번 깨다가 한두 번 깨면은 그래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적어도 우리가 3-4시간 이상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수면 질이나 삶의 질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야간요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야간 단뇨입니다. 야간 단뇨라는 거는 우리가 취침 후에 나오는 소변 양이 하루 동안 우리가 배뇨하는 소변 양의 약 3분의 1 이상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야간 단뇨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생리 상태에서는 밤에는 취침 중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몸속에서 나와서 소변량이 줄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불충분하게 되면 밤에도 소변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밤에 이제 소변 횟수가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뇨일지라는 것을 작성해 보시면은 쉽게 내가 야간 단뇨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일을 이렇게 쭉 적어 오라고 이제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면 이렇게 잘 적어 오시면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시간, 취침 시간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취침 시간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한 번 볼 때마다 소변본 양을 이렇게 기록을 해 오시면 하루에 이제 전체 소변본 양을 이렇게 합산을 해 봅니다. 제가 이제 미리 계산을 해 놨는데요. 3일치를 다 더했을 때 합이 한 5000cc 정도 나오고 밤에 야간에 보신 소변 양을 합쳐 봤더니 한 2400cc 정도. 요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산술적으로 한 50%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이 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야간 단뇨에 합당하고 취침 전에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약을 하나 드시면 밤에 소변량이 줄기 때문에 분명히 배뇨 횟수를, 야간뇨 횟수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 조금 그런 부작용의 빈도가 높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잘 추적 관찰하면서 쓰시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야간뇨를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히려 소변 보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립선도 어떻게 보면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중에 하나였는데 절제를 하고 나서 방광과 요도를
새롭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장애물이 제거돼서 전보다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이 졸졸졸 나오거나 힘을 줘서 봐야 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수술 문합 부위가 좁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 부위를 우리가 이제 방광목, 방광출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좁아진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넓게 구멍이 커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안타깝게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병행을 하시게 되면 그 위험성이 더 증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약물 치료에는 효과가 없고요.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내시경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도 불편감을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술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배뇨 증상과 치료 방법들, 관리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전립선 암으로 수술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고 최근에는 국소 치료라고 해서 이제 뭐 하이프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큰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요실금의 발생률도 좀 줄여준다는 그런 보고도 있지만 시술 직후에는 오히려 이제 부종이라든지 뭐 괴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변을 오히려 잘 못 보는 그런 위험성도 조금은 있고요. 9% 내외에서는 요도라든지 주변 조직 간에 통로가 생기는 누공이나 요도가 좁아지는 협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또는 이제 수술과 이제 병행하는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방광을 보존하고 골반 장기를 보존하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술기가 늘고는 있지만 방광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극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증상, 이제 저장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민성 방광 증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변을 좀 참지 못하고 너무 자주 봐야 되고 실수를 하고 이런 증상들이 초반에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하시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방광 자체가 좀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방광은 사실은 굉장히 잘 늘어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딱딱해지다 보니까 잘 늘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방광이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빈뇨가 더 악화된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신장 기능에도 무리가 가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가 방광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도 협착으로 인해서 배뇨 시에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또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어도 불편함을 조금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상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시고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저희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뇨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용어는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혈뇨가 한 6%, 9% 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마치 이제 방광염 걸린 것처럼 통증과 함께 이제 혈뇨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했으니까 혈뇨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제 혈뇨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질병의 또 다른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내시경 검사든 뭐 CT나 뭐 이런 검사를 통해서 다른 무슨 요관이라든지 뭐 방광, 콩팥 이런 데에 이제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혈뇨가 아닌지를 먼저 감별을 한 이후에 정말 이제 방사선 치료로 인한 그런 혈뇨라면 대개는 경미한 경우에는 대증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광을 세척하는 방법으로 혈뇨는 먹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광 내에 인위적인 약물을 주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방광 내부에 이렇게 혈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을 전기 소작을 통해서 지혈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앞서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전립선 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서구와 비교했을 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높은 생존율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또 희망찬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전립선 암으로 물론 지금 진단을 처음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치료 중이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완치가 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 연명은 더 늘어나고 치료로 인해서 어, 잘 치료가 되더라도 남아있는 배뇨 증상이 해결이 안 된다면 또 오히려 이제 남아있는 또 어, 삶에 있어서는 또 불편함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뇨 증상이 내가 지금 잘 치료되고 있는, 잘 치료받고 있는, 치료 중인 전립선 암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쉬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증상에 대해서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나누시고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꼭 그 분뿐만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어딘가에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